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제빵 이론을 함께 공부하는 전경희입니다. 오늘은 24번째 시간으로서 이론 공부하는 것으로는 마지막 시간이 될 텐데요. 그 다음부터는 문제풀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생물은 우리 교재 93페이지를 피시면 나타날 테고요. 미생물의 종류와 특성으로 세균류, 곰팡이류, 효모, 바이러스 등이 있는데요. 세균류는 구균, 이렇게 간균, 네, 이렇게 나선균, 이런 식으로 구균, 간균, 구균은 이렇게 쌍구균, 연쇄상구균, 포도상구균, 그리고 간균은 결핵균, 나선균은 나사 모양의 나선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종류로는 비브리오 속, 락토바실루스 속, 바실루스 속 외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곰팡이는 우선 무성포자나 유성포자가 있어서 식품 변폐 원인이 되고요. 술이나 된장, 간장 등 누룩곰팡이처럼 유용한 것도 있습니다. 효모는 단세포의 진균으로 구형, 난형, 타원형 등의 여러 형태를 한 미생물로서 세균보다 크기가 크고요. 출하에 의해 무성 생식법으로 번식해서 비운동성입니다. 바이러스는 미생물 중에서 가장 작은 것으로 살아있는 세포 중에서 생존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저희 공기 중에 떠다니고 있기도 하지요. 그래서 형태와 크기가 일정치 않고요. 순수 배양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미생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천연두나 인플루엔자, 일본 뇌염, 광견병, 소아마비 등이 있습니다. 루케치아는 세균과 바이러스의 중간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구형이나 간형 등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발진열, 발진티푸스 등이 리케치리아균입니다. 비브리오 속은 무아포, 현기성 강균으로 콜레라균이나 장염 비브리오균 등이 있습니다. 락토바실루스는 간균으로 당류를 발효시켜서 젖산을 생성해서 젖산균이라고도 하는데요. 젖산 음료의 발효균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바실루스 속은 호기성 강균으로 아포를 형성해서 열 저항성이 강하고요. 또 토양 등 자연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어서 전분과 단백질 분해 작용을 갖는 부패 세균입니다. 황의 점조성 원인이 되는 노피균이 바실루스 속에 속합니다. 자, 이제 생산 관리로 들어갈까요? 기업 활동의 구성 요소에서 1차 관리는 여러분들이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또 재료가 있어야 되고 자금이 있어야 되는 거.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꼭 하시고요. 사람, 재료, 자금. 이렇게가 1차 관리. 2차 관리는 이제 방법. 네, 그리고 메소드죠. 그리고 시간, minutes. 그 다음 공정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기계가 있어야죠. 머신이 있어야 될 거고, 마켓이 있어야죠. 시장이 있어야 판매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차 관리는 우선 사람이 있어야 되겠고, 재료가 있어야 되겠고, 자금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생산 계획의 분류로 인원 계획은 이제 평균적인 결근율과 기계의 능력을 감안해서 인원을 계획하시고, 설비는 기계화와 설비 보전 계획을 세우고, 제품은 이제 신제품 제품 구성비 개발 계획을 해서 합리화 계획으로 생산성을 향상하고 외주나 구매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를 해서 생산 계획을 교육 훈련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관리자나 감독자 이렇게 직업 능력 향상 훈련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해서 생산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행 예산으로는 예산 계획을 하고요. 제조 원가 계획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계획 목표로는 노동 생산성, 가치 생산성, 노동 분배율, 1인당 이익을 세우는 일을 해서 노동 생산성은 생산 금액 나누기 소요 인원수, 가치 생산성은 생산 가치 나누기 연인원, 노동 분배율은 인건비 나누기 생산 가치, 1인당 이익은 이익 나누기 연인원. 그런데 제가 초창기에 이제 처음으로 수업할 때 공식을 외워서 하는 거로는 제가 이런 거로는 많이 외우게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탄단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렇게 계산하는 것, 그리고 비중 계산하는 것,
그리고 계란 계산하는 것은 꼭 알아서 계산을 하시고요. 나머지는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네, 답을 좀 외우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생산관리 체계는 원가 구성 요소가 직접원가, 제조원가, 총원가 해서 이제 내가 경비가 있어야 되겠고 노무비가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재료비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원가는 직접 경비, 노무비, 재료비가 필요하겠고요. 제조 원가는 제조 간접비, 직접 원가. 총원가는 일반 관리비 더하기 판매 관리비. 그래서 제조 원가. 그러니까 내가 돈이 들은 만큼 플러스 판매 관리비, 일반 관리비를 해서 총 원가가 생성되는 거고요. 판매 가격은 이익에다가 총 원가를 내가 10% 먹겠어, 20% 먹겠어 그런 거에 이제 들어가는 거겠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이익을 너무 많이 남기려고 하는 거는 조금 양심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개당 노무비 제품의 노무비 계산도 나올 텐데요. 사람 수 곱하기 시간은 네, 사람 수 곱하기 시간 곱하기 인건비 하면 제품의 개수가 몇 개 나오는지 그런 거에 대한 거. 제품의 개수 나누기 사람 수 나누기 시간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노무비가 생성되는 것이죠. 생산 공장 시설의 효율적 배치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판매 장소와 공장 면적의 분배는 2대1로 거의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있으면서 판매하는 곳과 오픈해서 만드는 것도 오픈해서 보여주는 것이 추세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서 하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3대1의 비율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2대1 또는 1대1로 되어 있습니다. 설비 시 배수 간의 최소 내경 10cm였죠? 네, 지름이 10cm 정도가 되어야 되고요. 환경 중에 가스를 조절하면서 채소와 과일의 변질을 억제하는 방법, 변형 공기 포장은 공기 조절 포장으로 이제 가스 조성을 인공적으로 조절해서 첨가물을 포장하는데 품질 보전 효과를 높이는 포장법이 있고요. 질소를 넣어서도 하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겨울에 나온 부사를 봄까지도 먹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약간 이제 포장에, 네, 저장에 그런 거에 따라서 더 오래도록 보관할 수 있는 것이죠. 식품 첨가물의 안전성과 관계가 먼 것입니다. 악읍성 독성 시험법은 치사량 이하의 여러 용량으로 단기간 투여했을 때 관찰하는 것이고요. 만성 독성 시험법은 장기간에 걸쳐서 화학물질을 투여했을 때 장기간에 어떤 중독이 일어나는지를 알아보는 시험법이고요. 그리고 급성 독성 시험법은 흰질을 사용해서 단기간에 독성이 나타나는 강도를 시험하는 방법으로서 이제 이런 값이 LD50의 값이 작다는 것은 독성이 높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착각하지 마시고요. 꼭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외과 제빵의 이제 조도 기준은 밝기인데요. 빛의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로 룩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표준 룩수가 발효할 때는 그렇게 너무 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50 정도. 그리고 계량이나 반죽, 조리, 성형할 때는 아무래도 밝아야 되겠죠. 머리카락이 들어가서도 안 되기 때문에 200룩수. 굽기 할 때도 100룩수. 그 다음에 포장이나 우리가 수작업으로 마무리할 때 그럴 때는 굉장히 밝아야 됩니다. 500룩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것이 굉장히 밝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건 정말 먹고 들어가는 문제잖아요. 굉장히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런 거를 놓치지 말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1회차부터 1PPT부터 24개의 PPT를 나누어서 제가 설명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풀어서 해석한 것도 있고 좀 미흡한 변도 또
덜어는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공부를 하고 문제를 계속 풀면 이제 훨씬 더 여러분의 실력이 향상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요. 조금씩 노력하는 모습이 가장 좋고요. 저는 공부 오래 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30분. 근데 나는 30분이 너무 짧아 조금 더 하겠어 하면 네, 1시간까지도 하시겠지만 30분만 할애해서 공부를 제 수업을 보통 제가 15분 이내로 어느 건 10분, 한 12분 이래서 15분 이내로 다 설명을 했으니까 이거 끝나고 15분 동안 공부를 더 하셔서 축적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에 더 시간을 할애했다라면 분명히 60문제 중에 38문제 이상 획득을 하셔서 합격하셨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수업을 경청하시고 합격을 하셨거나 또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하시면 꼭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네, 열과 성의를 다해서 네, 강의를 했으니까 여러분 저한테도 힘을 좀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